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뇌하수체와 연관된 이제 생식 세포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죠. 정자와 난자가 갖고 있는 유전성에는 선청성 정보와 습득성 정보가 함께 내장되어 있다. 선천성 정보란 영혼이 육체에 깃들면서 갖추어진 정보이다. 영혼의 정보와 유전 정보가 합쳐져서 선천성 정보가 된다. 습득성 정보란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습득된 정보이다. 정자와 난자에 내장된 유전 정보는 습득 정보가 우성으로 작용하면서 지극히 이원화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런 연유로 생식세포와 기존 세포 간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원성이 존재한다. 생식세포와 기존 세포의 이러한 관계성으로 인해 욕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욕정이 생겨나게 된 원인, 기존 세포와 생식세포가 갖고 있는 이 정보 형질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생식세포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당시에 습득된 습득 정보를 우성으로 해서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먹은 음식, 그리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그 처해졌던 환경, 그리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으켰던 생각들, 이것이 다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습득 형질들이 생식세포에서는 우선 정보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천 정보라는 거는 영혼이 육체에 들어올 때 갖고 온 정보인데 그 정보와 유전 정보가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제 선천 정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보다도 습득 형질이 더 우선시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유전자를 똑같이 받았어도 자식들이 달라. 어?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유전성이 우선이 됐다면 똑같아야지. 각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습득성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욕정이라는 거는 기존 세포와 다른 그 파동을 갖고 있는 생식세포를 기존 세포가 밀어내고, 또 생식세포는 자기와 다른 고유진동수를 갖고 있는 기존 세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 두 가지 성향이 맞물려서 욕정이 생기는 거야. 이게 참 특이하죠? 응? 그러니까 욕정은 본래 내 마음이 아니여. 인간이 최초로 생겼을 때, 처음에 광음천인들이 지구로 내려와서, 정착했을 때는, 어, 욕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생사 12연기에서 그러잖아, 그지? 유의 시기의 생명들은 욕정이 없었어. 그런데
물질을 양분으로 섭취하고부터 욕정이 생긴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습득형질이 생식세포로 전환이 되면서 욕정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러니 중에 하나인데, 생식세포의 성향인 그 욕정은 본래의 내 마음이 아닌데, 본래의 내 마음이 아닌 것 때문에 종족이 생겨나. 자식이 생겨나고, 그것도 아이러니야. 그처럼 욕정이라는 마음도 본래의 내 것에서 온 것이 아니고 새롭게 형성된 것에서 생긴 마음이고, 그 마음 자체가 본래 내 마음자리에서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제도하느냐. 욕정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그 원인이 물질 양분의 섭취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생식세포로 변화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그렇다면 그 물질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물질성이 생기기 이전의 마음의 습성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것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욕정은 촉수애취의 과정을 거쳐온 생명에게 남아있는 취의 습성과 생식세포의 성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 감정이다. 취라고 하는 것은, 취심이라고 하는 것은 애심에서 비롯됐고, 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심에서 비롯됐고,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촉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러니까 생명이 혼의 몸을 갖고부터 혼의 몸과 혼의 몸이 접촉한 것을 촉이라 그러고, 혼의 몸이 접촉되면서 혼의 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서로 간의 감정이 새로운 감정을 생성시킨 것이 수고, 그 수를 통해서 복합 감정을 맛본 생명들이 혼의 몸이 서로 떨어지고 나서 그 복합 감정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킨 것이 애고, 그 애심으로 인해서 생명과 생명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것이 취예요. 그러니까 혼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연기, 12연기 과정에서 이 네 단계의 존재 양태를 갖다가 갖게 됐는데, 그 습성이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생식 호르몬이 만들어지니까 생식 호르몬의 성향과 마음에 남아있던 그 습성이 합쳐져서 욕정이 된 것이다. 그 취심과 생식 호르몬의 성향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러면 취심을 제도해야지, 그지? 취심을 제도하려면 애심을 제도해야지. 애심을 제도하려면 수심을 제도해야 되고, 수심을 제도하려면 촉하지 않아야 되지. 예.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여다본다는 거죠. 생식세포는 기존 세포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기존 세포도 생식세포를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서로의 고유진동수가 차이나기 때문이다. 선천정보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기존 세포들은 생식세포를 인식분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인식분리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반면에 습득 정보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생식세포들은 기존 세포에서 자연 분리된다. 자연 분리라는 것은 고유 진동수가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저절로 공간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자연 분리되는 생식세포는 생명의 취적 습성을 자극한다. 그러면서 욕정이 일어난다. 욕정의 제도는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취의 습성을 제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생식세포가 생겨나는 경로를 제도하는 것이다. 생식세포의 제도는 정을 생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취의 습성을 제도하는 것은 무취의 방법이 활용된다. 가래에서 벗어나고 충만감과 충족감, 일체감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욕정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이 생식세포가 생겨나는 경로의 제도, 그 다음에 이제 무취의 법, 요 두 가지가 욕정을 제도하는 방법이다. 그 소리예요. 생식세포가 생겨나는 경로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3차 신경과 뇌하수체, 성선신경총과 전립선을 제도해야 한다. 3차 신경을 제도하면서 나머지 영역을 함께 제도할 수 있다. 3차 신경의 제도는 뇌척수로 운동법과 발성수행법을 병행하여 활용한다. 3차 신경은 중내핵, 주감각핵, 운동핵, 척수핵, 4개의 신경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내핵은 중내 상부 등 쪽에 위치한다. 동안신경과 연접해 있으면서 시각 경로에 작용하고 엔트로핀 생성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시상 배쪽 후 내핵과 시냅스를 하면서 체감각계와 연계된다. 기의 전정 센서와 연결을 이루고 가로막신경, 천골신경과도 연계되어 있다. 안분지를 통해 뇌하수체와 연결되어 있고 상악 하악신경으로 분지되어 있다. 눈 및 광대뼈를 싸고 돌면서 전립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주감각핵은 교내에 위치한다. 위로는 중내핵과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미주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머리의 체감각과 하악 상악의 운동감각을 지배한다. 운동핵과 연접해 있으면서 이빨의 자작운동에 관여한다. 이빨에서 생성되는 생체전기를 뇌신경 전체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운동핵은 교내에 위치한다. 위로는 적핵과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소뇌와 연수의 하올리브핵과 시냅스를 하면서 언어 활동에 관여한다. 상악신경과 하악신경에 분지하고 가슴신경, 고관절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코의 후각신경과 연결을 이루고 천골 교감신경과 연계되어 있다. 주감각핵과 연접해서 이빨의 자작활동을 주관하고 생체전기 생성기능과 공급기능을 담당한다. 중내핵과 연계해서 귀의 소리 경로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3차 신경 척수핵은 연수에 위치한다.
위로는 주감각핵, 운동핵, 중내핵과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미주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척수의 교감신경 경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피질 적핵 경로와 시냅스를 이루고 천골 부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안분지와 시냅스를 하면서 뇌하수체와 연결되어 있다. 머리와 천골 부위 부교감신경을 연결하고 천골 부위 정보를 뇌하수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운동핵과 주감각핵에서 제공되는 생체 전기를 주행 경로 전체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더 읽어볼게요. 3차 신경은 눈, 귀, 코, 입, 머리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이빨이 생성하는 생체 전기와 뇌척수액이 파동할 때 생성되는 생체 전기를 인식기관 전체에 공급해주면서 인지작용을 조절해준다. 피질, 적핵, 자율신경과 시냅스를 이루고 망상체의 상태를 조장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 3차 신경은 손가락과 연결되어 있다. 중내핵과 주감각핵은 검지와 연결되어 있다. 검지 첫째 마디가 중내핵이다. 둘째 마디가 주감각핵이다. 엄지는 운동핵이다. 사지는 척수핵이다. 검지 운동으로 중내핵을 자극한다. 엄지로 검지 첫째 마디를 지그시 눌러준다. 양손을 똑같은 자세로 한다. 그런 다음 중내핵의 위치에 의지를 집중한다. 나사호흡으로 중내까지 들이신 다음 중내에 멈추어서 중내핵의 위치를 잡아준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미심을 관찰한다. 안분지와 동안신경이 항진되면서 미심이 박동한다. 미심이 박동하면 박동을 따라서 중내까지 들어간다. 안분지는 중내핵에서 발원하고 동안신경 또한 중내핵과 연결되어 있다. 두 신경이 만들어내는 진동을 따라가면 중내핵을 느낄 수 있다. 중내핵에 의지를 집중하고 눈, 귀, 코, 입, 머리의 상태를 관찰한다. 그러면서 중내핵과 연결된 몸의 부위들을 차례차례 살펴본다. 미심으로 호흡을 내쉬면서 뇌하수체를 느껴보고 천골 부교감 신경을 살펴본다. 뇌하수체와 천골을 함께 지켜본다. 양쪽 눈 밑에 광대뼈 감각을 느껴본다. 좌우가 균등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보고 경직감이 느껴지면 그 부위와 같은 쪽 중내핵을 서로 연결해준다. 반대쪽 검지의 누르는 힘을 서서히 빼주면서 광대뼈의 상태를 관찰한다. 경직감이 풀어지면 광대뼈 감각과 전립선을 서로 연결해서 느껴본다. 호흡이 반복될수록 얼굴 전체에서 짜자자작 하는 자극감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서 전립선에서 진동이 느껴진다. 진동을 주시하다 보면 전립선 부위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 그러면서 온몸에 오한이 일어날 정도로 냉기가 빠져나간다. 전립선의 냉기가 천골로 이어지면 천골도 함께 냉해진다. 그런 상태가 되면 들숨을 꼬리뼈 끝까지 들이쉰다. 그런 다음은 숨을 내쉬면서 천골의 냉기를 꼬리뼈 밖으로 내보낸다. 이때 숨을 쉬면서 니은 발성을 함께 해준다. 혀끝으로 입천장을 자극하면서 미심을 울려주고 척추를 따라 꼬리뼈를 울려주면 천골과 전립선의 냉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냉기가 제거되면 전립선 부위에서 호도할 만한 크기의 빈 공간이 느껴진다.
그렇게 되면 백회와 전립선 부위를 하나로 연결한다. 전립선 부위가 회음혈이다. 중내핵을 중심으로 삼고 백회와 회음을 위아래로 비춰본다. 나선호흡을 회음까지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백회와 회음이 서로 마주보도록 해주면서 중내핵에 집중한다. 회음에서 느껴지는 빈 공간이 백회까지 연결되면서 몸통의 중심비가 비워지면 중내핵이 제도된 것이다. 우선 여기까지 보죠. 이 3차 신경의 제도와 생식 호르몬의 제도라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은 정확한 그 3차 신경 세포들의 위치를 자각해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손가락 그 굴곡, 이제 수인법이죠. 그 수인법과 이 신경 진동, 이것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한 과정 한 과정씩 아주 세밀하게 느끼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이 상태들을 갖다가 구현해 내야 돼. 지금 대충 들어봐도 골치 아프죠, 그죠? 힘들어, 그죠? 이 골치 아픈 걸 해야 되는겨. 그렇지 않으면 그 욕정이라는 데서 해방될 수 없어. 욕정이 해방되지 않으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공무변처 해탈이라는 것에서 왜 욕정의 제도라는 것을 이와 같이 상세하게 말하느냐. 애욕이 윤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어렵다. 실상 이렇게 들어보는 게 더 어려워. 응? 그냥 하나씩 해나가면 어려운 게 아니야. 되는 일이니까. 응. 뭐 손가락 이렇게 굴곡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눌러 가지고 3차 신경 중내핵으로 들어가고 뭐 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 뭐 요것만 하면 되는 걸. 어렵지 않아. 응. 신경 경로만 이렇게 숙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혈관 박동을 이제 인식하고 혈관 박동을 따라서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그 신경이 시작된 그 자리, 다행스럽게 신경이 시작된 자리가 신경핵인데, 신경핵에서는 그 신경이 작동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져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영양이 필요하고, 영양이 공급돼야 되니까 그 주변에 혈관이 촘촘하게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심장 박동을 따라 들어갈 줄 알면 그 부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행스러운 거지. 그것마저도 없으면 힘들어. 내척수로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거기서 병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아픈 거 고치려고 그걸 해요. 그럼 그걸 느낀다니까. 요
요 광대뼈 여기를 감싸지는 요게 전립선이에요. 요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 체감각 진단을 했을 때 이쪽 부위에서 경직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요게 전립선이 안 좋은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궁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진동, 요 느낌을 살펴볼 때 뻑뻑하면 그쪽에 해당하는 이 전립선 신경이 안 좋은 건데 그게 전부가 다 검지손가락에 걸려 있다. 음. 그래서 요걸 이렇게 억제시켜 놓고 요 손끝에서 일어나는 진동, 심장박동,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여기로 끌고 가서 요 부위의 진동, 그리고 요것이 이제 요 관자놀이에서부터 일로 오는데, 관자놀이에서부터, 중뇌로 들어가서 3차신경 중뇌핵과 주감각핵의 그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대한 어떤 해부적인 그 이미지가 잡혀 있고, 대략 그 위치를 이렇게 집어주고, 그 진동이 어디서 느껴지나 하고 살펴보면, 그 위치에서 진동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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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심장 박동이 느껴져요. 어. 그게 그 진동이 퍼져가는 부위, 이쪽 안분지 부위, 이쪽 부위, 하악 부위, 이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어. 마음이 편안하고, 어, 가슴이 편안하고, 머리골 속이 텅 비워지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정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혈광박동이 엄청 크게 들려요. 어.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다 들어가고 나오고, 그게 꼬리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 이 갈비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횡격막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행이 이루어진다. 그런 방법으로. 이 내용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이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열려. 그 영역들이 열리고. 아, 검지손가락이 이 영역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응? 머리부에서는 이 안분지, 예? 하악분지, 예? 이것과 연관이 되고 얼굴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저 목에서는 목신경 3, 4, 5번과 연결이 되고 가슴으로서는 횡격막신경과 연결이 되고 천골부에서는 천골 부교감신경과 연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찰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 재밌겠죠. 응? 뭐 좀 웃음소리가 이상한디. 재밌어, 실제로. 응. 진짜 세월 가는 줄을 모르지. 그 몸의 일이 그토록 어, 신비하고 그토록 장엄하고 그 몸의 조건에서 업식이 나오고 또 마음의 성향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아주 재밌죠. 물론 그 몸과 그 마음이 다 허상이요. 실상이 아니요.
생멸수행에서는 그게 다 쓸모없어. 다 그냥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될 것들인데 진여수행으로 들어가면 그거를 다 끌어안고 다시 또 제도해야 되는 겨. 윤회를 벗어나고 연기를 벗어난다라는 것이 그런 과정이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는 것이 섣불리 알아서는 안 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지혜로 바꿔서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데 쓸 줄 알아야 돼. 먼저 나를 이롭게 하고, 그리고 다른 생명도 이롭게 해라. 저도 제가 이 과정들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 몸이 아파서 그 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정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찾아와서 어? 그걸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궁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는 제가 다른 생명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만약에 보살행을 한다면 나의 보살행은 중생이 아픈 것을 어루만져주고 그것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나의 보살행의 일부가 실현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더 연구하고, 더 들여다보고, 어,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자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얻게 되고, 또 이런 지식을 갖다가 쌓게 된 거죠. 이건 제가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몸의 불편함을 극복한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지도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그리고 다른 생명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그거는 엄청난 차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 이와 같은 역량이 갖추어져서 그것으로서 다른 생명에게 또 이로움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3차 신경의 제도, 뇌하수체, 성선신경중, 전립선의 제도,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쭉 읽어본 것처럼 이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3차 신경의 제도는 뇌척수로 운동법과 이제 발성수행법을 병행해서 활용한다 그랬죠. 3차 신경은 4개의 신경액으로 이루어졌고, 위치가 이제 중뇌, 교뇌, 연수에 흩어져서 내재되어 있고, 각각의 신경액이 갖고 있는 기능은 이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와 같다. 뇌척수로 운동과 발성을 통해서 3차 신경을 제도한다.
검지가 3차 신경 중내핵과 주감각핵이다. 검지 손가락 첫째 마디는 3차 신경 중내핵이에요. 그리고 둘째 마디가 주감각핵이야. 그래서 손가락이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왜 손가락이 세 마디로 이루어졌는가? 우리 몸에 이 구조가 크게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 몸통, 다리 예?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리고 뇌도 이 뇌줄기라는 영역이 중내, 교내, 연수 세 개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손가락의 마디와 우리 몸의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 첫 번째 마디 여기는 머리부, 요 두 번째 마디 여기는 흉부, 그리고 세 번째 마디 여기는 다리부. 몸을 크게 대입시키면 그런 거야. 그리고 이거를 뇌의 영역에다 대입시키면 첫째 마디는 중뇌부, 둘째 마디는 교뇌부, 셋째 마디는 연수부예요. 어. 결국에는 몸에 있어서 큰 영역의 세 영역의 상태, 그것이 손가락의 굴곡 각도에 나타나고, 뇌를 놓고서 중내, 교내, 연수의 상태가 손가락의 굴곡 각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뇌줄기를 이루는 세 영역에서 비롯되는 뇌신경의 상태가 각각 손가락 마디의 굴곡 각도에서 나타난다. 이게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돼지는 왜 발톱이 두 개야? 응? 말들은 왜 발톱이 두 개요? 고양이는 왜 발톱이 다섯 개요? 응? 사람은 왜 어, 손가락이 다섯 개고 발가락이 다섯 개요? 새는 왜 세 개요? 그 질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응.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돼지 그림이 있었어요. 막 새끼 많이 난 돼지 새끼들이 막 엄마 돼지 젖발고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식당에 가면 뭐 무슨 만복래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잖아. 마침 밥을 먹는데 그 그림이 내 앞에 이렇게 떡 있었어. 근데 엄마 돼지의 발가락이 이렇게 딱 뻗어 있는데 발가락이 두 개예요. 그걸 보고 돼지가 발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제 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눈은 왜 생겼어? 귀는 왜 생겼어? 뭐 코는 왜 생겼어? 뭐 이런 질문이 다 끝나고 뭐 영혼은 왜 생겼어? 뭐 이런 질문은 다 끝나고 이제 별로 질문할 게 없었을 때지 그때는. 근데 그 시점에서 돼지 발톱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게 재밌었어요. 야, 이 그게 그 신경과 연관된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제 손가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이제 이 손가락의 이제 움직임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섯 개 손가락. 이거, 이게 뭘 뜻할까? 그러다가 이제
피질신경체계, 적핵신경체계, 3차 신경체계, 망상체 신경체계, 자율신경체계 이걸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손가락이 5개인 것은 피질 기반의 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손가락이 2개인 것은 적핵 기반의 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손가락이 3개인 것은 안면신경 기반의 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부터 열리기 시작한 그 문이 이제 손가락 각각의 마디가 뇌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고 몸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고 손가락의 굴곡 각도에 따라서 몸의 어느 부위가 반응하고 뇌의 어느 부위가 반응하고 이제 이 여행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 비로소 내 몸을 이루는 그 신경의 일, 그리고 뼈의 일, 근육의 일, 힘줄의 일, 경락의 일, 핏줄의 일, 피부의 일, 이 머리카락, 그리고 이 피부에 난 털,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아주 참 재밌는 시간들이었어요. 그것과 그것들의 각각의 어떤 연결점, 몸의 구조물과 의식과 감정, 의지의 연관성, 그리고 그 구조물 안에서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정보화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각성과 의지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질문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제 그 영역을 들여다보는 근거로 쓰게 되고 결국에는 진단 체계로 만들어지고 교정 치료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4년이 걸렸어요. 참 몸도 아팠지만 그 시간이 참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요새도 반드시 이렇게 누워봐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게 참 행복하다. 어떤 땐 걸어요. 걸으면서 왼발과 오른발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도 이것 참 행복하다. 허리가 구부러져서 반드시 눕지 못했던 불편함. 허리가 꺾어지니까 다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어? 지팽이 짚고 다니고 못 걸었을 때의 불편함. 그걸 생각하면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 그 은덕으로 어쨌든 나는 내 몸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 마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으니 이게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그 사념처관의 그 행법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낯설고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지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성취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가르쳐 봐서 알아요. 2018년부터 제가 내적수로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2018년인가? 2008년이구나. 2008년도부터 내적수로 교육을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그 자가진단 체계를 갖다가 이제 확립하고 그거를 환자들한테 적용해서 치유에 활용하는 의사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또 요즘 매일 하잖아. 아주 훌륭해요. 기특하고. 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과정도 들여다보고 다음 말씀 이어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